네, 안녕하세요. 서울일기입니다. 오늘은 결국에 10억을 모아내는 사람들이 1억을 모을 때 이제 그 1억이 3억으로 가고 5억이 10억으로 가는 뭐 로드맵에서 겪는 현실과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것이 1억 모으면 뭐가 달라지냐, 3억이면 인생이 좀 편해지냐, 5억이면 여유롭고 10억이면 끝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대답이 그렇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편해진다기보다는 일단 결정해야 할 것과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각 구간마다 사람이 반드시 한 번씩 부딪히는 심리적인 벽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1억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처음으로 묻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 자산가에 입성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 사이에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억은 돈이 아니다라는 태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1억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선택의 결과이긴 합니다. 좀 이른 나이에 이렇게 도달했다면 말이죠. 남들이 다 쓰는 소비를 줄이고, 남들 다 즐길 때 한 발 물러서고, 재미없는 생활을 꽤 오래 견디고, 마치 중고등학교 때 남들 놀 때 공부를 꾸준하게 했던, 이게 방학 때도 노는 아이들과 시험 기간이 아닌 시기에 노는 그런 시간대에 나는 공부해서 뭐 모의고사를 1등급을 맞는 것과 비슷할까? 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 나와서도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소비 기준이 갖고 싶다가 아니라 버틸 수 있다. 혹은 SNS를 볼수록 기분이 나빠진다는 남들 인생과 비교하다가 뭐 자주 자괴감이 오고, 그럼에도 계속 저축을 하죠.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뭔가 삶의 태도와 성향인데, 그렇게 1억 구간에서의 실제 생활 모습은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크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1억을 모은 사람이라는 자의식과 여전히 가난하다는 현실이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 또 바뀌지 않잖아요. 1억을 모았다고 바뀌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이 정도면 나도 좀 써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1억이 순식간에 다시 5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1억 구간의 심리 상태는 불안과 자존감이 공존합니다. 이 시기에 감정이 서로 뭔가 모순적인데,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아무도 모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억이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꿈 같은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억 구간의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계층인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과소비나 무리한 투자로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1억에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점점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1억에서 3억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대략 빠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3억을 달성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3억은 축적이 아니라 판단력의 결과입니다. 3억으로 가는 사람과 1억에서 멈추는 사람의 차이는, 돈 앞에서 감정이 줄어든 사람은 올라가고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가지 않고 공포나 욕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숫자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되는데, 3억 구간의 현실적인 자산 구조를 보면 현금도 있지만 투자 자산으로 나뉘어져요. 올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철저하게 자산 배분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수익률보다는 변동성을 먼저 봅니다. 결국 목표는 돈을 굴리되 잠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투자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벌 필요가 없고 크게 잃지만 않으면 된다. 이 사고방식이 생기지 않으면 3억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3억 구간의 심리는 본격적으로 두려움이 구체화되는데, 1억대의 불안이 막연했다면 3억대의 불안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투자로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지, 이 선택이 몇 년을 후퇴시키는지, 잘못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3억 구간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을 하고 있죠. 이 시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렇게 3억 구간에서 5억 구간까지 도달하는 시기에 결국 5억 자산을 또 만들었다면, 그 시기에는 돈이 삶을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대략 뭐 40대 초중반에 되는 분들도 있고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5억은 능력이 아니라 절제의 결과입니다. 5억이라는 게 참 애매한 돈인데, 물론 엄청 큰 돈입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또 부자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선택지가 생기긴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고, 그래서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5억의 구간의 실제 변화를 살펴보면 돈으로 대부분의 위기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싫은 일을 참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버티는 삶에서 고르는 삶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자기 욕망을 시험하게 되고, 더 큰 집이나 더 빠른 돈, 더 큰 판에서 나도 한 번쯤 이런 생각으로 무모한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무너지면 5억이 다시 2억에서 3억으로 내려오고, 5억의 구간의 심리를 보면 공허함과 과신으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주 말하는 게 생각보다 별거 없다. 이 말은 위험 신호인데, 왜냐하면 이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는 순간에 판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5억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인생을 바꾸진 않습니다. 소비 수준이 급격히 안 올라가고, 인간관계도 크게 안 바뀌고, 사업이나 투자에서도 보폭을 줄입니다. 이제 대망의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구간을 생각하면 이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탈락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인데, 대부분 이렇게 상상합니다. 5억이면 이제 굴릴 돈도 많고 한 번 2배로 뻥튀기 하면 금방 10억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른데, 5억에서 10억은 속도의 구간이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능력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돈을 불리는 사람보다 돈을 잃지 않는 사람이 훨씬 적고요. 이 구간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된 상태를 생각해보면 5억을 만든 사람들은 이미 한 번 이상 운이 섞인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부동산의 타이밍이나 주식의 상승장이나 사업 한 번에 레버리지를 성공해서, 그래서 이런 감각이 생겨요. 나도 하면 된다. 이 감각이 뭔가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은 자신감과 다른 한쪽은 자신을 과신하면서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자기 인식인데, 이렇게 5억 이후 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1억과 3억까지의 돈은 뭔가 열심히 모은 결과라는 감각이 있지만, 또 그렇기도 하지만 5억을 넘어가면 돈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만든 돈이 아니라 지키고 또 관리해야 할 자산, 이 감각 전환을 못하면 사람은 다시 도박성 선택으로 돌아가고,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판을 키워서 결국 5억을 가진 사람에게 소액의 수익은 더 이상 자극이 없어서 연의 10%는 시시하고 몇백만 원의 수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 자본이면 한번 크게 해도 되지 않나.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데, 주변의 시선이 바뀌어요. 이 구간에 오면 주변에서 갑자기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너 정도면 사업 한번 해볼만 하지, 뭐 그 돈을 썩히고 있다, 이 기회에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이 말들의 공통점은 위험은 네가 지고 말은 그냥 남이 하는 거죠. 5억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 유혹을 거의 본능적으로 거절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데, 또 5억은 아직 많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그래서 이런 착각이 오는 거죠. 나는 평균 사람들과 다르고, 이 생각이 커질수록 사람이 평균적인 실수를 하죠. 생각해보면 5억에서 또 10억으로 가는 실제 경로는, 현실적으로 이 구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주 재미없는 방식을 택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요. 연에 20에서 30% 수익을 절대 노리지 않습니다. 연에 7에서 12%를 꾸준히 지향하고, 변동성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당연히 자산 배분이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레버리지를 줄여버리고 하나의 자산에 절대 몰빵하지 않고, 이거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번 잃었을 때의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쌓아왔던 이 시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구간의 진짜 적은 지루함인 것 같기도 합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지루하죠. 큰 이벤트가 없고, 눈에 띄는 도약이 없고, SNS에 올릴 성과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죠. 이게 맞는 길일까? 그리고 그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지루한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 또 생각해보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심리 상태가 불안의 결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구간의 불안은 돈이 없을까? 이게 아니라 단번의 실수로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쌓은 걸 내가 망치면 어떡할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말수가 줄고 확신보다 확률로 말합니다. 10억에 도달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했다. 10억은 뭔가 폭발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이고,
누군가는 어떤 종목에서 10배거를 먹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시드머니를 유지하면서 키워온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굴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는 남들보다 더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이번 한 번이라는 말을 경계합니다. 큰 기회보다는 큰 리스크를 먼저 보는 눈이 생기고, 이런 태도가 없다면 10억은 한 번 스쳐가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대망의 10억 구간에서는 돈보다 삶을 관리하는 시기로 바뀌고, 10억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의 누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10억까지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큰 사고가 없었고 욕심을 조절했고 운이 왔을 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 10억 구간의 현실은 투자 수익률보다 세금이 또 더 중요해지고 법이나 구조나 상속을 고민하게 되죠. 인간관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설명하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다 귀찮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에 부자들이 조용한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구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돈이 늘어날수록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정보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자기 통제력이라는 걸 알고 있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1억에서 멈추고, 판단을 통제하지 못하면 3억에서 무너지고,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5억에서 내려오고, 그런 자만을 통제하지 못하면 10억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구간까지 가는 그런 길에서 맞는 심리 상태와 어떤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